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고하저에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이 같이 스튜디오에서 증시 이슈와 주식 투자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방송 1부에서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이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질문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브리핑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 리스크가 만든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이 전쟁 리스크가 확산되자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위험자산 회피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은 급등했고 환율 역시 급등하면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 역시 크게 흔들렸는데요. 이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고 이 시장 전반의 공포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이후 시장은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강경 발언과 완화 메시지가 번갈아서 나오면서 이 글로벌 증시는 하루는 급락, 하루는 급반등하는 이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글로벌 증시의 사무신용 위험까지도 고조되면서 지난주 이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오늘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은 이 정책 이슈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규모 대미투자 전략을 담은 대미투자 특별법인데요. 이 한미 무역 협상이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 대미투자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 미국 내 전력 산업 투자와 이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조선과 반도체, 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이 대규모 해외 투자에 따른 자본 유출과 국내 투자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시장에서 또 하나의 핵심 변수는 이 대미 투자 정책 변화였는데요. 향후 어떤 산업과 기업이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국내 시장에서 주주 환원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에 나섰습니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추가 매입 후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그동안 기업들이 자사주를 보유만 하고 실제 소각은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최근 실제 소각까지 이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발표가 이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부각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 글로벌 증시 전쟁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급락했던 글로벌 증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가능성 발언에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반등했지만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강경 발언으로 또다시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변동성이 심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전쟁 일 줄 알고 해봤는데 쉽게 안 끝나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좀 이상해지고 있다. 약간 이상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유가가 흔들리고 지금 주가는요 유가하고 좀 연동돼 있다. 유가가 올라가면 주가는 밀리고 유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흐름 자체가 코스피를 봤을 때는 지금 제일 중요한 라인이 5,525포인트가 있습니다. 5,225포인트, 5,250포인트인데 5,250포인트를 일단 지지하고 있어요.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 5,250포인트는 한 요 라인쯤 되는데요. 제가 라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5,250포인트
보면 치시면 한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인데 요 라인은 현재 지진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라인인데 여기만 안 깨면 된다. 근데 잠시 이제 전쟁 냈을 때 한번 두 번 정도 깼다가 다시 또 돌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 라인 위에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위에 상단 갭을 아직 안 메운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반등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액티브 ETF 펀드 출범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훨씬 강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박스권을 현재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은 흐름을 다음 주에 보여줄 수 있다. 지금 보시면은 다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상당히 많이 팔고 있고요. 코스닥만은 지금 기관이 이제 사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이 지금 누적 순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이번 달에만 지금 거의 19조에서 20조 원 정도 사고 있거든요. 근데 요 구간에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 시점 발표를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다시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아마 그때 다시 매수하면서 덤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외국인이 그때 순매수로 바뀌는지 그 부분이 좀 우리 지수의 중요한 향방이다. 그래서 다음 주가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전쟁 관련주를 일부 섞어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실제로 제가 전쟁 관련주를 이번에 좀 많이 섞었거든요. 섞은 것 중에 저희가 5% 현재 공략 중에 있는데 5% 현재 잘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지금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남해화학이 있습니다. 남해화학 이거 전부 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을 모두 다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남해화학 오늘 급등 나왔어요. 급등 나왔는데 오늘 이제 급등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지금 좀 밀리고 있긴 한데 저는 충분히 여기서 하단 라인만 좀 잡히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비료 관련주고 그 다음에 이제 5% 같은 경우는 천궁 원투 관련해서 요격 미사일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조금 섞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방산 조정받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방산 조정받는 게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이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 보일 것 같다고 예상해 주셨고요. 다음 주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바뀌는지가 우리 지수의 중요한 향방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그럼 글로벌 증시 한 주도 들어봐야겠죠, 칼리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섹터별로 맵으로 한번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죠. 이번 한 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승 종목보다는 좀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은 조금 더 잡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M7들 기준으로도 좀 엇갈린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강세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세미컨덕터 반도체 라인대에서는 일단 좀 강세를 좀 보여준 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라클 실적 발표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일단은 상승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이어갔었던 부분 빼고는 전반적으로 섹터 기준으로 전체 다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전쟁 이슈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준다라고 봤을 때는 섹터 기준으로 에너지 섹터에서 강세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조금 버텨줬다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테크놀로지 섹터죠. 나머지는 뭐 지금 현재 2% 최대 4% 섹터 기준으로 전체적인 하락을 보여주다 보니까 안 좋은 내용 자체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좀 담아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나스닥 흐름 자체도 이번 주 아예 이제 초반부터 일단 좀 큰 충격 갭락부터 해서 매도세를 프리장에서 크게 이끌어 갔다가 지금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오히려 이제 월요일 날 24,000 초반대까지 터치하고 나서 반등 흐름 자체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더 최악의 경우의 수나 내용 자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부분을 그래도 좀 버텨주면서 이번 주 약세 흐름 자체를 그래도 유지는 했다. 그래도 이제 뭐 현재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최악의 상황 내용 자체로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공포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서도 미증시 기준으로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나 내용 자체를 생각해 볼 수 있어도 미증시 수준에서는 지금 일단은 좀 생각할 만한 좀 드라마틱한 반등 자체는 이제 좀 다음 주까지도 좀 쉬어갈 가능성은 조금 더
더 높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려 지금 일단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무리하게 지금 현재 눌러줬기 때문에 뭐 밴드 바닥선이다 뭐 이런 지금 현재 24,000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야라는 기대감보다는 조금 이 구간대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상승이 아예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양봉이 안 뜨고 계속 음봉만 뜨면서 하락만 보여준다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다시금 25,500대 포인트까지도 돌파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만한 힘이나 내용 자체가 조금 다음 주까지도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유가 기준으로 좀 바라봤었을 때 101달러 선까지 한번 좀 터치하고 나서 좀 강하게 후퇴하는 모습 정도까지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유가가 현 수준을 계속적으로 좀 버텨주면서 이번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비중 확대보다는 한 주 정도는 더 관망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가 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기준으로 M7 기준 엇갈림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은 항상 매일 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수익률 리뷰도 들어봐야 할 텐데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저희 본부장님 종목은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거든요. 수익률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 빨간불 킨다기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잘 올라가지고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제 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이상하게 제가 픽한 종목들은 다 오늘 강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강하거든요. 제약바이오 잘 달리고 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제가 3개나 있는데 지금 3개나 좀 다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뭐 401%입니다. 아직 401%고요. 아직 420 몇 프로에서 조금 밀렸어요. 조금 밀렸는데 뭐 그 정도 괜찮다. 근데 방산주는 제가 팔 생각이 아예 없어가지고 지금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이걸로 거의 결혼하지 않을까 이 종목하고 결혼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방산 2분뿐만 아니라 중동 전쟁이 끝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중동에서 우리나라 뛰어올 것 같아요. 그 100m 달리기잖아요. 중동에서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 이렇게 준비 땅 해가지고 다 빨리 올라오고. 예. 먼저 오면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지금 선수를 찾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5월 달에 이제 저희랑 세부 협상하는데 그때 아마 중동이 갑자기 아랍에미리트하고 함께 갈 때 같이 하자. 그래서 계약 규모가 600억 달러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2천억 달러로 늘어나지 않을까. 최하 2천억 달러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돈은 한 20조가 넘거든요. 7, 8조 원 정도 되는데 27, 8조 원 정도 되는 그런 규모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 부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100% 넘는 수익률 기록했다가 이번 전쟁 이슈로 조금 밀렸는데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어요. 다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현재 수익은 92% 현재 92%를 현재 지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액면 분할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력이 좀 모자라요. 전화로 막 해가지고 IR 담당자 괴롭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화력이 좀 모자라가지고 액면 분할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00%대 올라오면 일단 한번 매도하고 다른 전력 관련주로 좀 갈아타는 전략 한번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 IPS는 103% 한번 수익 내고 다시 재공략했는데 이게 30%까지 갔다가 14% 다운됐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받고 있어요.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어차피 다음 주에 마이크로 실적 발표하면 원익 IPS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사 중에 거의 토탈로 거의 웬만한 장비는 원익 IPS를 피해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 둘 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실적이 가장 뛰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10월 22일 날 공략했는데 10월 20일 날 이렇게 이제 매수가 아예 써놨어요. 이렇게 딱 써놨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딱 47만 원 딱 찍고 갔는데 46만 8천 원까지 찍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올라가지고 92%인데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음 주가 마이크로 실적 발표니까. 마이크로 실적이 조금만 잘 나와도 워낙 잘 나올 텐데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지금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 반도체가요. 지금 우리나라 3월 수출입이 지금 요런 상태입니다.
2026년 작년 대비해서 55% 늘었고요. 수입은 21% 늘었는데 반도체는요 무려 170% 늘었습니다. 역사상 사상 최대. 3월 1일에서 3월 10일도 지금 보시면은 다 역사상 사상 최대예요. 지금 전월도 2월 1일에서 2월 10일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한간에는 다음 달 실적 발표할 때 영업이익이 35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5조 정도 너무 센 건데 왜냐면 지난번 20조인데요. 이게 더블로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왜냐 반도체 가격이 2배 올랐거든요. 그 사이에 2배 올랐기 때문에 더블로 되는 게 말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반도체만 주구장창 올라오고 있죠. 지금 자동차는 의외로 지금 계속 보합고만 달리고 있는데 반도체는 지금 점점 1월, 2월, 12월, 11월 이후에 점점 가파라지고 있죠. 상승세가 지금 수출 추이가 워낙에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SK하이닉스 지금 매도하면 안 된다.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SK하이닉스 이번에 아마 실적 발표에 SK하이닉스도 한 20조는 가볍게 넘고 한 25조 정도 찍지 않을까. 저는 최하 마지노선이 그 정도다. 그럼 25조면 4분기면 100조고요. 100조면은 현재 SK하이닉스가 700조니까 시가총액이 꼴랑 PER이 7배거든요. 못해도 더블 가야 되죠. 지금 주가에 2배를 가야 돼요. 그러면 한 180만 원. 그때까지 팔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플바이오 오늘 급등했습니다. 오늘 급등하면서 다시 6만 원 후반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에이플바이오 다시 수익률 100% 회복했고요. 오늘 바이오가 상당히 강합니다. 바이오가 오늘 상당히 강한데 여러분들이 좀 포트폴리오가 분산이 좀 잘 돼 있으시면은 사실 바이오 오늘 좀 성과를 보셨을 거고 지난주에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도 바이오였어요. 지난주 여러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거 그거는 제가 일요일 날 소개시켜 드릴 텐데 폭등했습니다. 폭등 이번 주에 폭등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하셨을지 저는 그래서 아래 하단 QR코드를 꼭 스캔하고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종목 얘기 드릴게요. 큐리언트였는데 큐리언트가 액티브 ETF 펀드 그 삼성자산운용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폭등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이오도 오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만 좀 일찍 좀 이 방송 봤더라면 여러분들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또 리가켄 바이오도 있는데 리가켄 바이오는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도 오늘 날이에요. 오늘 날인데 오늘 급등하고 있고 제가 얘기했던 종목이고 지난 방송 때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로 수익 전환했습니다. 바로 또 수익 전환했다는 거 다시 한번 요거까지 추가해서 얘기 드릴게요. 자, 코리아 서킷 108% 수익 내고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62,800원 딱 수익 내고 이제 던졌는데 그 뒤로 폭락해 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175%밖에 안 돼요. 이게 210 몇 프로까지 갔다가 175%인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주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뭐 했냐면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를 많이 했어요. 미래에셋증권이 돈 많이 벌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래에셋증권은 계속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 이제 매수 못한 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여기다 57만 원 라인 한번 그어드렸어요. 아래 해당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미래에셋증권은 57만 원이 57,000원.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거 언제 얼마에 매수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라인 57,000원에 딱 잡아드렸거든요. 정확히 찍고 올라왔습니다. 정확히 찍고 올라갔어요 다시. 그래서 뒤에 들어오신 분들도 현재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 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이날 역사적인 날인데 여러분. 이날 이제 미래에셋증권 추가 매수 자리지만 오늘 추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 추가했어요. 요때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2026년 3월 4일. 그리고 파이버프로 매수. 그렇죠? 어떻게 됐죠? 파이버프로 급등. 그다음 여기 보면은 이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제가 드려요. 이런 식으로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삼성 E&A 모두 매도하고 현대건설로 종가 매수. 어떻게 됐죠? 30% 수익. 오늘 또 급등. 뭐 그렇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때문에 했는데 이번 주에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됐잖아요. 이거 노리고 한 거예요. 이거 노리고 했는데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된다. 제가 이게 또 큐리언트도 현재 21% 단 4일 만에 현재 21%입니다. 원래 40%까지 갔어요. 근데 좀 뱉었습니다. 뱉었는데 괜찮습니다. 충분히 저는 여러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수익 같이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401% 상승률 기록 중에 있고요. 효성중공업은 이 전쟁 리스크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92%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원익 IPS 1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제공약으로 현재 14%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찝는 종목마다 이렇게 쏙쏙 상승률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수익률도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조금 뭐 변명 아닌 변명을 좀 얘기를 드리면 최근 지수 한번 좀 흐름을 한번 좀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수가 어느 정도 탄력을 주고 받쳐줄 때 이제 수익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뭐 지금 다시금 계속 저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 지지난주 할 것 없이 현재 구간대를 계속적으로 지금 일단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비벼주고 있다. 이렇게 좀 가져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이나 내용 자체가 일단 좀 버텨주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좀 나쁘진 않은 증시 흐름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페르미입니다. 페르미 같은 경우는 조금 손실 구간으로 조금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일단 조금 수익 구간 잘 가져오다가 지난주 일단 좀 하락폭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일단은 조금 손실 전환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버텼고요. 이번 자리값도 한번 좀 버텨주는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금 상당 구간 내용 자체 터치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일단은 좀 보유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번호바입니다. G번호바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570달러에서부터 지금 매수해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는데 최근에 흐름이 안 좋았어도 이번 주 증시가 흔들리고 안 좋았어도 되려 밴드 바닥 터치하고 나서부터 이제 반등 내용 자체가 5% 급등 가져가면서 주가 상승 자리값을 잘 버텨주고 있죠. 오히려 이제 900달러대 이제 돌파하고 넘어왔을 때 이제 좀 비중을 좀 줄일 예정이에요. 그래서 원래 조금 대응했었던 전략보다는 조금 더 수익 구간을 조금 살펴보면서 가져갈 예정이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뭐 이번 한 주 한번 지난주에 이제 좀 하락 흐름 자체를 좀 크게 보여줬었던 내용 자체에서 이번 한 주 기준으로는 오히려 무난하게 좀 자리값을 버텨주고 있고 이미 절반 수익 실현 가져간 상태에서 일단 좀 가져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본다. 근데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90달러 선 내용 자체 조금 도달하기 전에 이제 좀 전체 청산을 좀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비중 내용 자체를 워낙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상승이나 내용 자체에 일단은 기회나 내용 자체가 일단 좀 만들어질 수 있고 아나운서님 기억하시죠? 여기 구간대 흔들었을 때였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구간대 이제 좀 흔드는 이 구간대에서 이제 좀 심리가 무너질 수 있다.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를 했어요. 괜찮다. 괜찮다. 평단가 이상이고 지금 내용까지도 이제 좀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충분히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고 그다음부터 숨도 안 쉬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67달러에서 82달러 선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 템포는 실수는 있는데 이 구간대 자체가 다시금 90 이상의 지금 돌파를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담아두고 있고 이미 좋은 자리에서 절반 청산한 뒤에 전체 청산 자리 값에 조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일단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지난주 일단 좀 상승도 좋았었고 15.5달러대까지 이제 좀 급등이 나와주면서 20% 이상 수익을 좀 가져왔다가 다시금 조금 제자리 걸음으로 일단 좀 넘어오긴 했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렴 형태를 조금 띄면서 일단 한 템포 좀 쉬어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충분히 재돌파나 내용 자체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서 심리적 저항선 내용 자체가 이제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다시금 또 쉬지 않고 충분히 달려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률이나 내용 자체는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 조만간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홀딩할 예정이고요. 자, 엔터지입니다. 엔터지 같은 경우도 지금 100달러 미만에서 일단은 매수 자리 값을 가져왔고 정확한 공략을 가져왔는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크게 움직임이나 변화는 없어요. 100 초반에서부터 지금 110 사이 구간대에서 일단 좀 장기간 어떻게 보면 좀 횡보를 가져가고 있지만 수익 구간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골드 역시 골드 2배 ETF 역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좀 수익 구간에 계속적으로 일단 좀 잡혀주고 있다 보니까 보유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다. 제가 이제 어제자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목요일 저녁에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유가 상승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거기에서 뭐 디커플링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조금 시장이나 내용 자체가 워낙 어떻게 보면
유가 쪽에 쏠려도 있고 그 유가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지금 현재 급등 내용 자체를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약간 조금 소외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장기화 내용 자체를 조금 더 맞춰줬을 때는 결국에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다시금 급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홀딩 내용 자체를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앱코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좀 주요 자리값을 좀 밀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더 관망할 필요는 있어요. 아직 진입은 안 받고 이전에 좀 히든 종목 내용 자체인데 계속적으로 타이밍을 보는데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주 정도는 더 묵혔다가 타이밍을 좀 볼 예정이고요.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바닥 터치에서 한번 좀 타이밍을 본다라고 했었는데 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워낙 좀 시장이 좀 어지러워서 일단 좀 타이밍을 너무 급등이 나와줘가지고 뺏겼어요. 한 번에 12%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좀 잡기 전에 일단 좀 놓쳤었던 부분이긴 한데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여기서도 제공략 타이밍 좀 나와줄 수 있으니까 QR로 참여를 해주셔야 이런 모든 혜택 정말 히든 종목 내용 자체에서도 저도 고르고 신중하게 타이밍을 지금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혜택들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단 QR코드로 참여를 해주시면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최근 지수가 밀렸음에도 저희 칼리 전문가님 수익률 단단히 아주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매일 밤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번 주 이슈 관련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안 그래도 글로벌 증시가 유가 움직임이 하루하루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지난주 이 시간에 다루었던 이 3호 신용 위험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증시의 두 가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이 전쟁 위험과 3호 신용 위험에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김정철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 사모신용 관련해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 한번 드렸는데 요거 화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날 모기지 브릿지 대출 기관이 마켓 파이낸스 솔루션스라고 이제 MFS라고 이제 볼 텐데 이게 미국 챕터 10이라고 똑같은 파산 보호 신청했습니다. 근데 2월 25일 날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요거 MFS한테 투자했던 게 이제 바클레이스랑 이런 회사들이 이제 좀 자금 융통을 했는데 약 6억 파운드 사모대출 운용사 6억 파운드 정도 사모대출 운용사인 아폴로가 소유한 SP 파트너스가 4억 파운드. 자, 바클레이스가 6억 파운드, 그 다음에 SP 파트너스가 4억 파운드. 합산하면은 약 한 10억 파운드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 얼마 정도 하냐면 한 6, 7조 원 정도 해요. 예. 날린 거예요, 한마디로. 예.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투자했다가 날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날라갔겠죠. 바클레이스 하면은 영국에서 제일 큰 은행인데 순식간에 돈 손실 봤고요. 이번 사태 이거 지난주에 얘기 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더 얘기 드리자면 MFS가 25억 파운드 자산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중담보로 거의 다 사기였습니다. 사기였고 이런 자금 이용 혐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실질 담보 가치 10억 파운드밖에 안 되는데 이 담보도 지금 현재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사모대출 전반업계에서 부실한 감시 체계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25개 벌떼법인이 지금 연쇄적 파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 요 정도 규모로 급락하지 않는데 이제 앞으로가 뭐가 문제냐면 이런 사모신용대출 시장을 보시면은 전체 미국 은행별 NDFI 대출 유형별 추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신용중개하고 사모펀드가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합치면 전체 미국의 은행별 대출 유형 보시면 여기서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둘 다 문제예요. 사모펀드, 사모신용이 지금 모기신용 중개까지 해가지고 요게 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AI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돈을 막 대출하고 빌리는 이쪽도 자금이 경색되겠죠. 왜냐하면 은행이 돈이 없으니까 너네 돈 빌려달라고 그럴 때 제때 못 빌려주고 돈 빌렸던 거 만기 연장하려는데 연장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 파산한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요 위험까지 현재 가려고 지금 현재 전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제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주요 골자고요. 얘네만 지금 문제 생긴 건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장수자 대출사도 파산을 한번 했고 영국 센츄리 캐피탈도 1월에 한번 파산했고요. 그다음 미국
BDC하고 OBDC 같은 경우 환매 중단 선언한 상태고 요것도 역시 사모대출 부분에 역시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사모신용 위험이 사실 전쟁보다 더 심하다. 저는 여기다 제목을 하나 넣어보자면 전쟁보다 사모신용, 꽃보다 남자 같은. 사실 전쟁이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더 문제다. 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전쟁은요, 전쟁 끝나면은 어차피 다 끝나요. 근데 전쟁 끝나면 해결되는데 이거는 해결 방법이 지금 현재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미다이먼이 이거 바퀴벌레라 그랬는데 이 바퀴벌레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좀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쟁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아무리 전쟁을 열심히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전쟁 어차피 끝나고요. 미국은 이 전쟁 오래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정확히 얘기했듯이 4주에서 6주하고 끝낼 겁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만 바꿔 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란의 정권을 존복시키겠다. 근데 정권 존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란의 핵 능력을 다 파괴하겠다. 근데 지금 핵 우라늄 농축한 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말 바꿨죠. 이란의 미사일 전력을, 투사 전력을 파괴하겠다. 말이 점점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셀프 승리 선언, 정치 승리라고 하죠. 셀프 승리 선언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다가 갑자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제 미국 이겼어. 이란 다 부쉈어. 자, 우리 안 싸울 거야. 이스라엘 너 혼자 열심히 싸워. 안녕. 갈지 않을까. 그러면 전쟁이 끝나요. 그럼 이스라엘 이란만 전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은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근데 하메네이,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오늘 성명 발표했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전쟁은 내가 끝내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봉쇄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확전하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점점 늘리겠다는 거죠. 전쟁 여기저기 다 늘려버리겠다는 건데 저는 이제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그냥 국민들 들으라고 한 소리고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떤 애들이냐면 이렇게 이란 내에서 마약 유통, 그 다음에 뭐 무기 밀매 뿐만 아니라 막 석유 수출 다 얘네가 해요. 군대가 합니다. 그 군대가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전쟁으로 다 죽자, 네가 죽자, 내가 죽나 한번 끝까지 해보자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충성은 하죠. 왜냐? 이란 혁명수비대 있을 때는 좋았거든, 자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지타바 하메네이에 충성을 하는데 다만 전쟁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전쟁이 끝난다. 지금 전쟁이 약간 클라이막스 쪽에 와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크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신용 위험 상황에 대해 설명 들어봤고요. 전쟁이 이제 클라이막스 구간에 왔다고 합니다.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미리미리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3월 초부터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국제 유가도 $100를 돌파했는데요. 이번 전쟁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유가 급등의 배경과 이를 막기 위한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칼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이란 전쟁. 자, 일단은 우리가 타임라인 내용 자체를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한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미증시 내용 자체, 우리가 지수에 대한 변동성 내용 자체가 최근에는 사실상 뭐 AI, KPX 이런 부분 과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 우려가 있었고, 뭐 두 번째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엔트로픽에 대한 이슈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 내용 자체를 여기서 지수 변동성을 가져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미국 이란 전쟁, 이 전쟁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 디커플링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유가와 지수에 대한 디커플링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따라서 저녁 라이브 방송 때 사실상 좀 제일 큰 포커스를 잡고 가져가다 보니까 이 얘기를 지금 오늘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이란 간의 전쟁에서 이제 가장 큰 변수나 내용 자체는 유가 급등입니다. 자, 3월 7일 이후서부터 지금 일단 좀 살펴보시면 전쟁 자체가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확대가 되는 부분이었었죠. 결국에는 충돌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심화가 되면서 여기서 일단 가장 큰 핵심 리스크로 다가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예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뭐 거짓말이면 거짓말일 수 있는데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적으로 아나운서님 라이브 방송으로 또 교육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서 제가 사실 이게 나오기 전에 유조선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격, 폭격 이런 부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사실 뭐 제가 뭐 없는 제로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뭐 예언을 해서 맞춘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은 원래도 높았었잖아요. 전쟁 이슈가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 주 안에 이런 내용 자체가 나와주면서 최근에 유가 자체가 120달러에서 80달러 초반대까지 급격하게 꺾였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유가가 그만큼 다시금 급등을 했을 때 지수가 여기서 반응을 하면서 하락을 가져갈 것이고 우리는 단기적인 매도 내용 자체에서 여기서 수익을 가져가자. 이게 이번 주 계속 포커스를 가져갔었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고 가능성은 높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힘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아나운서님 판단하셨을 때 미국이랑 이스라엘, 이란 누가 세나요? 당연히 뭐 압도적으로 미국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네가 정면 충돌이나 그리고 이란에서 뭐 미국으로 지금 뭐 미사일 발사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미국이 어디를 건드렸을 때 가장 지금 골치가 아플까라고 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 반응 자체는 유가 급등을 가져가고 안전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호도 상승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 변동성 확대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일단은 지금 7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을 하고 8일에서 9일 같은 경우는 이란이 어떻게 미사일 드론으로 일단 반격을 하고 이제 중동 공항이랑 이제 인프라 공격을 가져왔었죠. 거기에 따라서 10일 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제 공격 확대를 보여줬고 이제 걸프 지역의 이제 군사 긴장 자체가 이제 좀 고조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타임라인이 이어진 뒤에 11일에서 12일 유조선 공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 앞에 내용 자체를 보면서 심화되는 결과에서는 이런 결과로 결국에는 가져갈 수가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좀 봤고요. 그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통황 자체가 차질을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 봉쇄 내용 자체로 일단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사실 우리 방송을 계속 보셨다라고 하면 제가 사실 언급드리는 것보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이 뭐 지금 지도를 가지고 이 방송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계속 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 이거 몇 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몇 주 전부터 여기에 대한 리스크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에너지 핵심 통로죠. 전 세계 석유 약 20%가 통과를 하고 LNG 공급의 약 25%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통과를 하면서 통로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 자체가 유조선 공격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따른 내용 자체가 차질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인 거고 미군에서 어떻게 보면 해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호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져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달 말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딜레이 내용 자체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원래는 이제 뭐 100% 통과했었던 게 50% 30%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것 자체가 전체 퍼센트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그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가격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본다라고 하면 수요 공급에서 공급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 보험료 급등과 선박 운항 감소 그리고 사실상 부분 봉쇄 상태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유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브렌트유 자체가 이제 다시금 100달러 돌파하고 장기 봉쇄 시에 160달러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에서는 200달러 이상까지도 너네 각오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160이나 뭐 200달러 수준까지는 조금 힘들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이제 사실상 이제 마이크론 실적 내용 자체에서 다시금 저 역시도 추세나 내용 자체를 상승으로 조금 돌릴 수 있는 내용으로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브렌트유 말고 이제 WTI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95달러, 96달러 이 수준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100 초반대까지는 한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내용까지 일단 좀 맞춰졌었을 때 어떻게 보면 증시 하락이나 내용 자체는 지금보다 조금 더
뭐 조금 더 많이 해봤자 어떻게 보면 2% 수준 지금 현재 더 저점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한 내용 자체는 크게 그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미국이 발을 빼면서 좀 단기적인 전쟁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이제 좀 줄여질 가능성이 높고 유가에 대한 내용 자체도 거기서 100달러 수준대까지의 반등 수준에서는 다시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좀 지수나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가져왔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누를 가능성은 있지만서도 다음 주 기준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다시금 반등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기준으로 조금 더 한번 더 살펴본다라고 하면 유가 100달러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추가 하락은 보여줄 수 있지만 다시금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타성 대응이고 지금 현재 기존의 보유 종목들 조금 하락을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비중 확대나 내용 자체를 타이밍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그리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 내용 결과까지도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조금 무사하게 넘긴다라고 하면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한 주에서 지금 일단 한 달 기간 동안은 오히려 이제 좀 상승이나 내용 자체 여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투자 포트나 내용 자체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전쟁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큰 내용은 유가 급등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칼리 전문가님 관련한 시장 반응을 항상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대응해 주셨습니다. 항상 매일 밤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 한미 무역 협상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과 반도체, 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이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저희 어떤 기업을 주의 깊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한번 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인프라 투자 계획 보시면 일본은 이미 결정이 다 끝났죠. 일본은 1차를 2026년 2월 17일 날 얘기해가지고 가스 화력발전소 원유 수출 터미널, 그다음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2차가 이제 일본이 원전이 있어요. 원전이 있고 이게 3월 19일에 예정인데 디스플레이 공장, JDI를 운영하는 디스플레이 공장을 아마 할 것 같고 근데 일본 디스플레이 공장 사실 뭐 딱히 뭐 별거 없어가지고 방산용 OLED 생산한다는데 그거 가지고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리고 구리 재련 시설 요게 이제 조금 재련소가 좀 중요한데 지금 미국이 지금 재련소를 자꾸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 생산 못하는 게 텅스텐, 갈륨 그 다음에 갈륨이랑 그 다음에 있어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게르마늄, 게르마늄이나 이런 거 히토류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잘 생산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때 생산하냐면 재련을 할 때 부산물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리 재련소는 미국이 전략적인 입장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일본 다 정해놨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이 다 손수 쳐가지고 우리나라 미국 투자만한 거 특별한 거 뭐 없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그렇게 왜 야당 분들 빨리빨리 통과 좀 시켜주지 그 왜 안 하고 잡아 떼가지고 이제 통과하게 만듭니까? 여튼간에 자 한국은 지금 1차로 LNG 수출 터미널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잘 됐죠. 카타르가 지금 LNG를 수출 못하고 있죠. 카타르가 LNG 아예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LNG 갖고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갖고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LNG는 이제 1,500달러로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달 한 100억 달러씩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원전 건설하고 전력 인프라망을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보고 있는데 원전 건설은 현재 지금 일본하고 좀 겹칩니다. 겹쳐가지고 요거는 이제 다카이 총리가 3월 19일 날 아마 미국으로 가요. 또 가요. 얘네 또 만나거든요. 다카이치하고 트럼프하고 그림이 영 안 좋던데 특면에 또 만나는데 얘네 아마 원전 관련해서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SMR 관련해서.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요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하고요. 이게 AP 1000을 일본은 제안했는데 우리나라는 APR 1400을 제안해가지고 요게 좀 달라요.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현재 이런 부분들이 약간 나눠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혜는 뭘로 볼 거냐? 당연하죠. LNG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LNG 무조건 하잖아요. 원전은 아직 예정돼 있지 않지만 원전도 할 거고. 근데 원전 관련이 많이 올랐죠. 우리 기술, BHI, 우리 계속 공략하고 있던 BHI는 현재 지금 이 전쟁통에도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고요. 그다음 두산 엔더브리트 오늘 또 괜찮고요. 오늘 방송하고 있는 날이 3월 16일, 3월 13일이네요. 3월 14일 금요일인데 여러분 볼 때가 3월 14일. 근데 3월 13일장에서도 오늘 원전 관련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 관련주 요거 위주로 봐야 된다. 그럼 뭘 봐야 되냐? 마스카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보자. 마스카 프로젝트. 왜냐? LNG를 수입하면 뭐합니까? 갖고 와야지. LNG 파이프라인을 태평양 건너가지고 만들어요. 그거 만들 파이프라인은 없어요. 예, 그런 거 어떻게 만듭니까? 태평양 건너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배 만들어야 되겠죠. LNG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LNG 수입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붙었어요. 재료가. 미국 유가 급등에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존스법을 유예를 검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존스법 때문에 미국이 필요한 배를 미국 내에서만 만들어야 되니까 미국 특히 구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항상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까지 급등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유가 급등해서 배로 막 날르는 게 조금 더 걸리고 막 이래서 배가 더 필요한데 이거 빨리빨리 못 만든다. 그래서 지금 존스법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데 존스법이 유예되면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 존스법 유예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은 현재 지금 한번 깔아앉아서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 종목명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식상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미투자 특별법에 대한 설명 들어보면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번에 발표된 미국 2월 CPI가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이번 이 CPI 핵심 의미와 이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가능성이 향후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상 이번 내용 자체에서 일단은 지표 발표 이후에 이제 좀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지금 일단은 사실상 좀 우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일단은 물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급등하는 결과는 항상 일단 좀 위험 요소나 내용 자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일단 뭐 전월 대비 전년 대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고요. 예상 범위 내에서 이제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주요 특징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주거비 상승 자체가 이제 전체 CPI의 가장 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자체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번 CPI는 좀 괜찮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단 아나운서님 좀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CPI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한 리스크나 내용 자체가 반영되기 전이에요. 이해되시죠? 반영되기 전에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지금 현재 물가는 사실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이런 수준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 좀 가져갈 수 있고 되려 전체적으로 일단 세부적으로 구조를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둔화 조짐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한 내용 자체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사실상 뭐 미국이 만약에 이제 전쟁을 빠르게 종료를 하면서 발을 뺀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적으로 봉쇄를 한다라고 하면 유가 상승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사실상 다다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번 포인트는 이번 CPI는 전쟁 이전의 물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 확산 이전의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반영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시 물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CPI, PPI 이제 다음 주 기준으로 좀 발표되는 이런 부분들 자체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좀 바라보기에는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장기화될 경우에 이제 좀 문제되는 거는 당연히 에너지 CPI 상승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항공료 상승하고 식료품 가격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다음 CPI부터 물가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고 오히려 너무 큰 이슈나 빅 이벤트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격차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까지 시장이 인정을 하면서 본다라고 하면 다음 CPI나 내용 자체에서 큰 충격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 내용 자체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좀 볼 필요는 없다. 대신에 우리가 평상 안정적인 물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는지 이 정도 내용까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좀 바라봤을 때 히든 종목 내용 자체를 좀 가져왔는데 뭐 물가 관련 내용 자체는 아니고요. 현재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다음 주 준비할 수 있는 히든 종목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이나 해석 부분은 QR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토요일 저녁 내용 자체에서 이 부분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CPI 관련 내용과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에 휴일 없는 일주일이었습니다. 변동성 장세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